정세균 국무총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20년 9월 30일 오후 3시부터 합천군 율곡면과 쌍책면 수해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이들 지역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지역 주민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합천 지역 재해를 당한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조사를 철저히 하여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여 법과 제도 안에서 최대한 힘을 보태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김경수 도지사와 김태호 국회의원, 문준희 군수 등과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주민들에게 합천 군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한 후 현장을 떠났다. 예, 합천군수 문준입니다. 예. 천리 먼 길을 와주신 우리 정세균 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 수해 피해 현황입니다. 기상 상황은 8월 8일 날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떨어졌습니다. 강수량은 4일 동안 367mm니까 많이 온지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합천댐이 방류량을 초당 2,700톤 가까이 하는 바람에 하류 지역에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만은 공공시설은 총 195건에 복구비가 780억, 사유시설은 총 694건에 현재 14억이지만은 잠정적으로 3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받은 게 14억이고 사유시설은 3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요 원인은 이 그래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루사 태풍이 왔을 때고 이게 이번에 현 상황입니다. 루사 때는 댐의 저수위를 좀 낮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입량이 이렇게 많았지만은 방류량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수위를 높이다 보니까 유입량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루사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유입량은 얼마 안 되지만은 방류량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은 저수위를 사전에 너무 높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대략 마쳤습니다. 오늘 저 삼수구 사단장님도 와 계시는데 군대 병력이 200명이 20일 동안 그 무더위에 매일 와 죽었습니다. 하루 500여 명 경찰서 병력도 와 죽었습니다. 하루 500명 정도가 20일 동안 응급복구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응급복구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사유시설 피해, 생전 처음 당해보는 홍수 피해 때문에 눈물을 흘린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정적으로 330억 원의 개인 피해를 봤습니다. 이 상황은 댐 방류량 조절의 실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 사유시설 피해를 전액 보상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합천댐이고 합천댐 밑에 조정지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국가하천 환강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전부 국가하천 주변에서 사고가 다 났습니다. 이게 나중에 흘러서는 낙동강으로 함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피해 현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님이 서 계신 곳 여기입니다. 여기 배수장입니다. 국가하천 환강이 범람하다 보니까 세천 망민천을 뚫고 들어와서 넘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주택, 농경지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리고 여기는 돼지 돈사가 있었는데 2,600마리가 익사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한 6km 가면은 내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환강이고 이게 농경지고 농경지입니다. 국가하천의 제방인데 2,700톤이 아니라 1,200톤을 방류할 때 이미 원료가 되었습니다. 댐을 지키기 위해서 방류를 했다지만은 하루 지역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제방 시설을 숭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수물을 내기 위한 밖으로 뱉기 위한 배수장 설치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태지구입니다. 이 지역에서 좀 더 가면은 역시 한강에 국가하천 환강이 수위가 넘쳐서 세천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이핑 현상이 생겨서 밑으로 제방 밑으로 물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잠겨버렸습니다. 마을도 다 잠겨버렸습니다. 나중에 위치는 여기가 됩니다. 여기 가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호우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2년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던 하천댐을 2년 전부터는 환경부에서 물관리 일어나 정책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서 환경부에서는 여름 우수기에 댐의 물을 너무 많이 가둬왔습니다. 국토부에서 할 때는 30, 40%를 가둬왔는데 환경부에서 할 때는 최고 93%까지 여름 우수기에 가둬왔습니다. 그러다가 하천 지역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았는데 상류 지역인 거창에서 많은 비가 와서 많은 양이 유입이 되니까 부랴부랴 물폭탄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역에 이런 피해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심적 고생은 저희들이 부담하겠습니다. 단지 물적 피해만큼은 정부에서 꼭 전액 배상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곳 하천은 세계 문화유산이죠. 팔만 대장경이. 예, 그렇습니다. 팔만 대장경을 품고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사실 제가 관광차 좀 합천을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오늘은 이제 수해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하신가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은 제가 울릉도까지도 직접 다녀왔는데 합천을 못 왔어요. 그 대신 김경수 지사님으로부터 합천의 문제나 합천댐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또 공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갑니다. 아무튼 이제 이 피해 또 재해를 당한 국민들의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가축을 기르는 분도 그러시지만 농작물이라는 게 자식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 축산인들 심정을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원래 제가 또 농촌 출신이고 해서 그래서 참으로 걱정이 크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소리가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저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들릴 것 같은데? 이거 쓰시겠습니다. 이거 좀 들어줘야 되죠. 들리게. 좀 무겁지만 그 뒤에 좀 비켜주시고요. 예, 그거 좀.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재해를 당하신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마음인데, 이제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시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힘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최저선입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우리 김경수 지사님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씀, 또 금방 우리 문준희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새겨 듣겠고, 이제 전문가들을 잘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과연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위 말하는 갑작스런 폭우 때문에 생긴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정부 혹은 또 정부 기관의 부주의나 부족함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해서 그냥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서, 지금 모든 데이터들은 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을 거쳐서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이나 도와도 잘 의논을 할 터이고, 또 우리 김태호 의원님이 계시니까 김태호 의원님이 국회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도 국회와 정부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합천 국민들이 억울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상 복구뿐만 아니라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여기 김계조 본부장이 오셨는데, 김계조 본부장이 상황을 너무 소상히 잘 알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번 그 수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항구 복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렇게 강연히 해주신 편이고, 또 우리 환경부 차관님 오셨죠? 네, 환경부 차관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주무부처가 환경부이고 또 우리 행안부고 하니까, 이분들이 내일이 추석인데 오늘 여기 함께 하신 걸 보면 정부가 그래도 우리 합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그것으로도 증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터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 거의 대부분을 다 복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민간의 그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의 그 지원금을 드리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25년 만에 그 기준을 2배로 올렸습니다. 2배. 그래도 아주 부족하죠. 아주 부족하지만 인명 피해든 재산 피해든 과거 25년 동안 일률적으로 집행해 오던 그 기준을 한꺼번에 이번에 100%를 올렸거든요. 그런 점은 우리 합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래도 정부가 좀 무언가 좀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한다.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시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 하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행동으로 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두 분의 차관님 그리고 또 공직자들이 함께 왔고 또 이 지역에 책임 있는 지사님, 의원님 또 뭐 이 다들 또 이제 우리 또 열심히 또 대책위원장으로 노력하시고 하는 분들이 모두 함께해서 상황을 공유했으니까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피해를 보신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찾아볼 테니까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못해요. 왜냐하면 법과 제도에 따라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함께하신 우리 그 피해를 보신 국민 여러분께도 우리 군수님이나 지사님, 또 의원님, 특히 대책위원장님 그냥 뭐 목소리만 크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말씀을 하셔서. 그럼 총리 제가 한 가지 건의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하세요. 예,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저 총리님, 지사님 그 합천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책이 우리 용담댐이나 섬진강댐이나 뭐 대청댐이나 다 건의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지금 환경부 산하에 댐 관리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각 지자체에서 전문위원, 민간위원 다 올렸더만은 다 캔슬을 당했습니다. 그 자격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에 댐 관리 대책위원회 조사위원회가 아닌 이번 댐 방류로 인한 피해 원인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지역의 피해 대책위에서 추천하는 민간인 대표를 갖다가 위원으로 좀 민간 대표로 좀 참여시켜 주십시오. 너무 이렇게 차단시켜 놔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재산이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원상 복구가 안 되고 평생 일고 난 재산을 솜두리째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 복구를 하란 말입니까?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어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비비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이 안 되게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총리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이번 피해는 환경부가 제공을 했으니까 환경부에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총리실에서 만들어 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또 첨언을 하자면은 이 환강이 지금 물 흐르고 있는 것이 톤당 10톤입니다. 현재 흐르고 있는 게 톤당 10톤인데 이때 흐른 게 톤당 2,700톤이니까 이거는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물을 내리느냐 항의를 하면은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고 그럽니다. 매뉴얼을 공개해 주세요. 그 매뉴얼에 보면은 최고 6,200톤까지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6,200톤을 방류하면 합천군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잘못된 매뉴얼입니다. 잘못된 매뉴얼에 따라서 홍수통제소 환경부가 방류량을 조정했으니까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경남도지사입니다. 우리 대책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아까 총리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어떤 형태로든 복구가 되는데 민간의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현재 제도로서는 지원을 우리 정부도 늘리긴 했지만 운발의 오줌누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 주민들께서 다시 일어서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말씀 주신 대로 이걸 그러면은 피해 원인을 잘 조사해서 책임 있는 곳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환경부 조사위원회가 좀 원인이 있는, 책임 있는 쪽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믿기 어렵다 이런 취지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 도에서 우리 군하고 같이 해서 총리님하고 총리실과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때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게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조사가 되느냐라는 그런 조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도에서도 철저히 함께 관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는 그건 저희 도에서도 군하고 지방행정 입장에서도 이건 한 번 피해가 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또다시 똑같은 피해가 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재발 방지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추석 연휴 기간에 이렇게 정말 먼 길을 합천까지 와주셨는데 총리님 오늘 주민 대책위원장을 포함해서 주민들 의견 다 들으셨으니까 총리님께서 책임지고 이 상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총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정도 총리님께 말씀드렸으면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추석 밑에 이까지 이렇게 와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민생을 이렇게 꼭 챙기고 싶다는 의지가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리 총리님하고 저는 19대 때 국회 상임에서 같이 또 제가 모시고 한번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허언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진짜 정세균 총리님 그러면 신뢰 그 자체인데 저는 오늘 가장 와닿는 이야기는 최소한 어떤 경우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 최소한의 그건 지켜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오늘 이렇게 공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고 총리님 여기까지 와주시고 또 우리 도지사님들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큰 박수로 한번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억울함을 담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이렇게 마시고 저희들 좀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동남아가 환경입니다.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배수장 옆에 있는 새천으로 역류를 했습니다. 역류하자마자 배수장 옆에 있는 이게 옹벽이 보이십니까? 옹벽 밑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잠겨버렸습니다. 이 물이 잠기고 마을까지 다 잠겨버렸어요. 마을까지. 그때는 그래도 이제 여기는 쪽에 주택 비슷한 데가 좀 있는데 바로 잘 피하셨던가 보죠, 미리. 예, 사람은 피했는데 집은 다 잠겨. 새 집을 지어가지고 안에 편백나무까지 발라놨는데 물이 이 정도 찼습니다. 소가 물에 잠겨서 미처 구조를 못해서 배가 들어가서 한 마리씩 한 마리 묶어가지고 끌고 나왔습니다. 아, 아까 그 나올 때. 예, 보시면 저쪽 숫자에 있습니다. 집 주인이 안에 황토 물에 잠겨가지고 다 떨어져 나왔어요. 그냥 온통 꿀밭이 되는. 소 구조를 못하고 큰 소 17마리가 죽고 다시 그 구조가 이었는데 소 임신한 소들이 유산 처리 다 했습니다. 송아지 유산 다 해가지고 그래도 소는 돼지처럼 그렇게 금방 죽지는 않고 24시간에 헤엄을 치고 그걸 24시간에 구조를 했습니다. 소는 그래도 좀 확실히 9일, 10일 해가 그래도 강인한 것 같아. 우생마사라는 말 아십니까? 말은 급해서 죽고 우생 말은 소는 물 따라 천천히 흘러가다 보니까 이 강에 떠내려간 소 중에서 살아서 돌아온 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례에서 하동까지 떠내려가서 거기서 예, 살아온 소가. 살아왔잖아요. 예. 그렇죠.